네,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요즘은 정말 시원하게 풀어드려야 됩니다. 아침부터 너무 더워요. 자, 오늘도 박상현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방금 이렇게 저희가 인사를 했는데, 뭐 앞서의 인사, 네네. 사람의 일, 이 인사와 다른 인사지만, 그렇죠. 보통 인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저는 적어도 제 인사를 받는 분은 그 순간만큼 좀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항상 좀 밝고 웃으면서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신경 쓰는 부분 있으세요? 아니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 항상 너무 이렇게 미소가 원래 장착돼 있는 사람처럼. 진심입니다. 네, 아유 진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네. 눈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 중요하죠. 네,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바쁘다 보면 뭐 지나가면서 옆으로 인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반드시 눈을 봐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눈을 보고 또 항상 미소를 머금고 인사도 해주시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억지로 이어가는 느낌이어서 빨리 뉴스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본격 시작할 건데 네. 사실 뭐 아직 구인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잖아요. 네. 관련 내용 좀 알려주시죠. 일단 추가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다음 달 19일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서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인데요. 뭐 정식 재판과는 다르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 중인데 네.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두 개의 재판에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형사합의 25부가 그 주기현 판사 계신 그렇죠. 곳인데 맞습니다. 안 나오고 있고 네. 35부는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가 잠나오고 있는데 나올까?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팀 조사에 이어서 진행 중인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내란 혐의 재판에도 세 차례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구인이 가능한지 구치소 측에 파악해본다는 방침입니다. 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병합되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진행되는 과정 저희가 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계엄 선포문 사후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네.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네. 한 전 총리는 이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한 전 총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라고 주장을 네. 해왔는데 이 주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직접 열람하는 장면이 포착된 걸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은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에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계엄 해제 이후로도 사실 국회에 나와서 당시 국무총리로서 많은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 진술들과도 배치되면 맞아요.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니까 어떻게 밝혀지는지 잘 보겠습니다. 자, 특검이 연이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김건희 특검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뭐 건진법사 연결돼 네. 있고 이 부분들인데 이것도 코이카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코이카 압수수색한 건 역시 그 ODA 공적 원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 회계감사를 담당한 걸로 알려진 3일 회계법인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같이 됐었고요. 네. 특검에 이렇게 좀 압수수색에 나선 건 통일교의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해당 사업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에서 통일교의 현안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 경제 협력
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에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수출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측근들한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특검은 유경욱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에게 각각 오늘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그제 조사를 받은 조현경 전 행정관과 함께 이들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하는 인물들인데요. 특검은 김 여사가 고가 명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 측에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에 김 여사가 착용한 명품 목걸이가 재산 신고에 빠져서 논란이 됐는데 해당 목걸이의 출처와 대가성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일교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에 관련된 것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뭐 일부 영수증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또 최혜병 특검도 있죠. 이 얘기는 저희가 민주당 부승찬 의원 8시에 연결되거든요. 그때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논란 끝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네. 국민의힘에서도 대응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그 설명을 좀 보면은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엄호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지만 네. 여론이 계속 좋지 않았던 만큼 결국 해답은 강 후보자 사퇴밖에 없었다고 지도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강 의원이 전격 사퇴를 하면서 당 지도부로서는 부담을 덜게 된 셈인데 그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YTN에 결단에 감사하면서도 같은 당 동료로서 미안함도 적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 박찬대 당대표 후보 박찬대 네.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사퇴를 가장 먼저 또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네, 권했던 그렇죠. 분인데도 내란의 밤 사선을 넘은 동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또 미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강 의원 사퇴가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일종의 돌발 변수가 또 되는 맞아요. 모습이에요. 입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권 주자들 간의 그런 미묘한 엇박자가 보이고 있는 건데 박찬대 후보가 그제 강 의원이 사퇴를 표명하기 17분 전에 SNS를 통해서 사퇴를 네. 촉구했는데 이게 이른바 명심 논란으로 번진 어떻게 겁니다. 알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명계 핵심으로서 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한 거 아니냐라는 네. 건데 박 후보자가 어제 YTN 라디오에서 그 인사권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과 의원, 국민 모두가 교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말했었잖아요. 기자들과 만나서는 17분 뒤에 사퇴할지 몰랐다. 명심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확대 해석에는 선을 좀 그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에서 한 취지는 네. 강선우 후보자와 나의 마음이 네. 이심전심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강 의원이 사퇴를 표명한 뒤에 결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정 후보 측은 YTN에 정 후보도 미리 알았지만 딱히 티를 안 냈을 뿐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미묘한 했어요. 차이가 드러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고작 몇 분 전에 글을 올린 것으로 명심 생색을 내는 게 적절하냐라는 네. 반응도 있었고요.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라는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이거는 강 전 후보자 지명 철회에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당심에 호소한 것으로도 네.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던 두 후보가 선거를 한 일주일여 앞두고 다른 전략으로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박찬대 후보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또 정청래 후보에게는 민심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누구의 전략이 더 유리할지는 뭐 8월 2일 그 전당대회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자, 이 뭐 두 분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시는 분인데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누가 더 선명하냐, 네. 누가 더 확장적이냐인데 국민의힘 상황도 비슷한데요. 이건 저희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 곧 나오시거든요.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선우 의원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은 징계안을 제출했어요. 그렇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났을 때 강 의원의 모습은 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면서 징계 요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보좌관을 동지로 존중하지 않고 사실상 멋은 부리듯이 했다면서 여야를 떠나서 동료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없는 사람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민주당 지도부의 옹호가 국민적 공분을 산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 지금 원내대표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송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많은 사람 앞에서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강이를 걷어찬 등 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할 소리냐.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예. 이어서 당내 징계가 무마되니까 은근슬쩍 4개월 만에 복당했던 장본인이 송 비대위원장이라면서 부끄러움을 안다면 본인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부터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 뭐 보좌관들 놓고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노룩 패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회자되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 당대표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SNS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글을 네. 쓰면서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센 표현이에요. 이른바 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는 그 후보들 장동혁,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도 보이는 발언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를 다시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라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얘기를 듣고 당을 재건하겠다고 네. 말했습니다. 이어 당이 최근 혁신 거부를 넘어서 극우화의 퇴행 움직임을 보이는데 여기에 지난 대선 후보나 당권 주자들은 맞장구를 치고 있다면서 진짜 보수의 정신은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내세우시면서도 출마는 안 했어요. 좀 그렇죠. 의아합니다. 자, 그래서 친한계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 표심은 어디로 갈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혁신파 이른바 혁신파의 대표 후보자는 이제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으로 좀 압축이 네. 되는 모습인데 친한계 표심을 흡수해야 하는 이 두 주자 찬탄파 주자들의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찬탄 내지 쇄신 진영을 아우를 단일 후보를 내야 하는지부터 지금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계엄을 비판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의원은 당을 극우화해서 막아낼 이른바 혁신파 후보 간의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고요. 반면에 또 다른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면 당원들이 알아서 어떤 사람이 혁신적인 후보 대표인지 판단해서 표를 몰아주면서 단일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른바 혁신 성향 후보 사이의 단일화 여부와 전략적 연대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반탄파라고 할 수 있는 뭐 지금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 그렇죠. 세 분이 또 어떻게 세력이 뭐 하실까 이것도 관심인데 자꾸 예고해 드리는데 곧 김재원 전 최고위원 나오시면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깝게 알고 계시니까요. 자, 앞서 저희가 인사하면서 더위 얘기를 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정치도 정치인데 덥다. 얼마나 더워지는 건가요? 얼마나 더 오래 더울까요? 이게 오늘 뭐 서울 낮 기온이 37도, 내일은 38도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무더위가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고가 돼 있고요. 기온은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외 작업장에서는 특히나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온열 질환 주의하시고요. 반드시 휴식 규칙 지켜서 더위에 사고 안 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원한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